오늘 경제 브리핑 순서 또 부동산 얘기입니다. 요새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요. 관련도 돼 있고요. 그리고 자꾸 오릅니다. 자꾸만요. 내용 보겠습니다. 상승폭 커지는 전셋값이다. 전세 매물 씨가 마르고 없으니까 월세로 간다. 월세 비중은 늘어난다는 거죠.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로 가게 된다. 이게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10월 넷째 주 서울 전세 가격 역시 올랐습니다. 특히 송파, 강남 뭐 이런 데는 오르는 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집을 가지신 분들이 보유세 부담이 늘자 이제 뭔가 보유세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더라. 그러면 월세로 바꾸면 전세가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이런 현상이랍니다. 일부에선 월세도 풍기다. 웃돈을 줘야지만 뭐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끝나는 2년 뒤에는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전세값과 관련해서요.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값 안정은 절대적으로 내가 할 자신이 있다. 뭐를 근거로 해서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과실이 없는 소위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명분으로 세금을 자꾸 오르다 보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그 부담을 져가지고서 거기. 자, 지금 뭐 전세값 심상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전세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있답니다. 전월세 거래 암시장이 커진다. 암시장, 뭔가 드러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거래가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규제인데 사실 이제 전월세 이게 규제가 들어간 거죠. 이면 계약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면 계약. 원래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계약. 그러나 당사자끼리는 뒤에서 따로 하는 계약. 이겁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웃돈을 요구한다. 수천만 원 위로금까지 등장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그러니까 세입자와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내주는 분은 주인이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세대로 사신 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빌려서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은 계약 갱신 청구하겠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르는 폭이 더 제한되잖아요. 이쪽에 또 우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뭔가 암시장, 이면계약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전세 연장할 때도 집 팔려고 해도 뒷돈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본인이 소유한 집 원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전세 사신 분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뭐 행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을 설득해 내보냈는데 뭐 또 위로금 얘기가 있었어요. 기사에도 소개가 됐잖아요. 그 부분인 겁니다, 지금. 전세 매물 씨마른 인기단지는 집주인, 세입자와 이면 계약을 한다. 보증금 반할 때 일정 금액을 뗀다. 거래 허가제에 지정된 아파트는 계약 기간 남은 전세기 매물 위로금 주고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의 편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를 암시장 아니냐 이렇게 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주 교수님, 네.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임대차 2법이 이제 임대차 3법이지만 이제 지금 이 두 개의 법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이 통과를 할 때 사실은 시장이 제일 좋지 않은 거는 임대료 규제가 과연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결국 임대료 규제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규제 일변도의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암시장 움직임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시그널이 상당히 안 좋게 등장을 하는 게 임대차 2법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마당에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이게 시장 자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최근 10년간 사실 10월 이후로는 전셋값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예. 이번에는 조금 그게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예상이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도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뾰족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급을 늘리는 거지만 사실 지금 공급을 늘리는 게 당장 효과가 일어나는 사실 집은 마련할 때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공격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도 방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예. 사실 우리가 23번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지금 한번 세세히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었는지 아니면은 조금 과잉 거고 편법적인 것을 규제하고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했던 것인지 예. 그걸 한번 국민들이나 지금 시장에게 한번 찬찬히 복기를 해보고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지.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갖게 되진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어떤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 집을 앞으로 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여기 몇 가지 현상들 좀 정리했어요. 보면은 우선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랍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면 계약을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 표면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5%까지만 올리지만 또 다른 계약서로 그 이상의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면 계약이 등장한다는 거죠. 관람료, 전세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집 보여주고 돈 내세요. 보는값 내세요.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소개됐었죠.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랍니다. 집을 비워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비는 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약 갱신권 안 쓸 때 집주인에게 또 위로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이런 원래는 없었던 돈들이 막 오가고요. 뭔가 계약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시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대원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암시장, 뭐 웃돈, 뒷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2020년에 다시 나온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이건 전형적인 후진국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단어지 2020년에 대한민국에 어울린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택시 탈 때도 예전에 따블 외치고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뒤에 운전면허증에 10,000원짜리 하나씩 꽂아줬던 거 이게 벌써 사라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건 정말 먼 시절이죠. 그렇죠. 옛날 시절 아주 옛날 정말 시절.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든 것 같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지금 현 정부가 알아야 될 거는 현실하고 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은 절대로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라도 그 현실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참 좋았다고 보지만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못한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이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빨리 지금까지 했던 실패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전 정권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정부든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선한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잘못된 걸 좀 바로잡자. 이게 선한 의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런 부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